예,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짝꿍 김정숙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열기가 추위를 다 날아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정말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네. 제 남편 문재인입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때 축제 때 남편 만났습니다. 첫눈에 확 빠져든 건 아니었고요. 유신 시위 반대하다가 체류탄 가스 맞고 쓰러졌다는 이야기 듣고요. 물수건을 갖고 얼굴 씻어주러 갔더니 문재인 후보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의 긴 연애는 시작됐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죠? 예, 그때 그 남학생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요. 그때 그 여학생이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후보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착한 남자라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죽 장갑을 하나 선물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며칠 끼워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가죽 장갑이 따뜻하지가 않아. 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 등하교를 같이 했답니다. 겨울에 부산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털 장갑을 끼고 있지만 두 손에 가방 두 개를 들고 있는 손이 떨어져 나가듯이 차가웠대요. 그랬는데 가죽 장갑을 끼고 있는 친구 손을 보니까 바람도 안 통할 것 같고 따뜻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러고 가지고 싶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친구 가방 들어주고 다니던 학생 문재인 이만하면 착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장 문재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딸아이가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밤새 우기가 힘들고 무섭다 그러면 책 읽으면서 내 밤을 새우며 딸아이를 지켜두던 자상한 아버지 문재인입니다. 네.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등하교하던 학생 문재인. 무섭다는 딸아이 옆에 밤을 지새우며 함께 아이를 지켜주던 자상한 아버지. 이제 그 사람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대통령이 되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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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지. 네, 5개의 문을 열 우리의 문재인 후보. 새 시대의 첫 번째 대통령, 우리 시대의 맏형 문재인 후보입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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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뜨겁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께서 저서를 한 권 기증하고 시고 싶다고 얘기 전해 들었는데요. 네. 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보니까 당선될 것 같죠? 정권 교체될 것 같죠? 예, 우리 문재인 후보 책임이 크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정동영 후보, 그리고 저 손학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후보가 다 떠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박근혜 정권 5년이 더 계속된다면은 우리 국민들, 서민들 그 지겨운 삶, 그 분노와 좌절의 삶을 어떻게 또 이어나가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가 넘쳐나는 복지사회 만들고 또 차별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사회 만들고 그렇죠? 또 특권과 차별이 반칙이 없는 그래서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민생 정치를 열어나가시고 또 우리 전쟁에 위협이 없고 평화를 넘어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을 우리는 모두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이죠, 오늘 문재인 후보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녁이 있는 삶의 구호가 괜찮으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거 내가 후보 되면은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인색했어요. 퉁명스럽게 안 돼요. 내가 후보가 될 텐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의 아니 우리 민주 세력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마땅히 제가 저녁 있는 삶을 문재인 후보에게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몽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만 주면은 나중에 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무슨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징표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제가 갖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죠? 자. 그리고 이게 저 뮤직비디오도 있거든요. 뮤직비디오는 우리 사모님 내려가셨나? 자, 그러면 우리 저 문 후보께서 전달해 주세요. 기왕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저녁이 있는 삶 우리 노래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 아는 분들 따라 하세요.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너의 기쁨 슬픔은 나의 기쁨과 슬픔. 이제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자.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산. 편성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듣기 전에 군대에 갈 때 가져갔던 꽃,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김정숙 여사가 올라오시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오늘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년뿐 아니라 10년, 20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번 선거에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이래서 결정됩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승리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길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아주 큰 아름다운 결단 내려주셨습니다. 안 후보의 진심, 눈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새 정치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후보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흘릴 수도 있었던 그 눈물의 의미를 끝까지 간직할 것입니다. 안 후보가 이루고자 했던 새 정치의 꿈,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야권 단일화와 정권 교체를 위해 결단해 주셨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새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합쳐 대통합의 국민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께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일화 과정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도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바꾸고 쇄신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많이 모자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민주통합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제대로 혁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한판 승부입니다. 낡은 정치와 새 정치, 또 서민 후보와 귀족 후보의 대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과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냐? 사람이 먼저인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이미 자세한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부터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 공천권 광주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어제도 발표 보셨죠? 경남도지사 선거, 경남도민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권영길 전 의원을 경남도지사 범야권 단일 후보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해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는 법안도 이미 민주통합당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특히 정치검찰 청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개혁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새 정치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누가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역사인식으로 민주주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가능합니까? 평생을 특권 속에서 살아와서 서민의 삶을 모르는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서민의 삶을 살았고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누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얼마 전에요, 골목 상권 살리기 전국 대표자 대회에 박근혜 후보와 제가 나란히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하겠다고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 살리고 대형마트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 국회에서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노동자 대회에 또 저와 나란히 참석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려드리겠다고 또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 최저임금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법 누가 무산시켰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저 문재인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그렇다 치고요, 또 경제성장, 경제발전은 누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잘할 것 같아.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경제성장만큼은 더 잘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선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문민정부,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IMF 위기 불러왔고 누가 경제성장을 마이너스로 꼰두박질 시켰습니까? 누가 IMF 위기 극복하고 우리 경제성장 다시 살려놓았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훨씬 잘했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2%, 반토막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고용률 어떻습니까? 특히 청년 고용률 지금 IMF 위기 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 고통스럽게 만든 물가 상승 어느 정부에서 더 많이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물가 상승 하늘 높이 치솟았죠? 지금 주가 지수가 5년 전의 참여정부 수준보다 못한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경제 성장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보다 제가 또 우리 민주통합당이 훨씬 낫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그렇다면 안보는 또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안보는 새누리당입니까? 민주통합당 불안합니까? 비교해볼까요? 국민의 정부요, 두 번의 서해해전 거치면서도 NLL에 대한 북한의 도발 단호하게 격퇴했죠? 참여정부 5년 동안 NLL에서 북한이 단 한 번도 도발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았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사건, NLL 구멍이 뻥 뚫리고 NLL이 이슬람화를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아까운 젊은 목숨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노크 기순으로 우리 비무장지대도 또 뻥 뚫렸죠. 누가 안보 무능입니까? 여러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안보 대책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부터 국정원장, 심지어 여당 대표 이르기까지 국방장관 한 사람 빼고는 몽땅 군비빌자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북한의 도발 막지도 못하고 도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도 못했죠. 저는 북한 공산 체제가 싫어서 6.25 전쟁 때 남으로 피난 내려온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군복무 당당하게 마쳤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저에게 안보가 불안하다 이렇게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몰름차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선거는 평가와 심판하는 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했으면 계속 집권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그 실패의 책임, 그 절반 박근혜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과기부 폐지, 정통부 폐지, 해수부 폐지, 여성부 축소 이렇게 하는 정부 조직부 개정법안 박근혜 후보 공동 발의하고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 감세로 우리 특권층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조 원쯤 됩니다. 그 5년 동안 우리 재정 적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조 원쯤 됩니다. 그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 140조 원입니다. 이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세금 내서 갚아야죠.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게 특권층에게 세금 깎아줘서 생긴 국가부채 재정적자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세금 내서 다 갚아야 합니다. 이런 부자 감세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줄푸시 아닙니까? 또요 이런 부재 감세 그리고 또 재정적자 정책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지난 5년 동안 무려 107개의 정책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년 내내 4년 모두 예산안도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새누리당의 실세가 박근혜 후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형과 친인척 측근들 무려 29명이 부정부패 비리로 감옥에 갈 때 박근혜 후보 여당의 실세로 있으면서 무슨 견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 찍어주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연장을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잘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 발전했습니까?
평화가 구축됐습니까? 안보가 강화됐습니까? 도덕성이 나아졌습니까? 어느 것 하나 잘한 일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망가졌죠? 모든 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권 심판하고 바꿔야죠? 박근혜 후보, 이명박 정권과 함께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고 책임 없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거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개혁적이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 5년에 그치지 않고 10년, 20년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계속되는 튼튼한 집권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투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 소중한 참정권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로 새정치 완성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